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입지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윤핵관들이라 불리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스스로 삽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길던 꼬리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3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55%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율로 혼나는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하락했다는 사실보다 하락한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래 윤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었던 지지층은 고령층과 영남 지역, 그리고 보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 수행이 계속 헛발질만 연속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들 사이에서의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고령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었던 대통령인데 60대 긍정평가가 6%포인트 줄어듦과 동시에 부정평가는 8%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국정 운영을 못하는 건 기본 배경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의 철학과 지능, 그리고 행동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요? 대통령이 대선 시절 때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서 일부러 보여줬잖아요. 이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속 신앙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천공이라는 인물도 존재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 신앙에 의지하고 정책적인 지능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야 신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거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의혹에 불과했는데 용산 관저 CCTV가 의혹을 현실로 만들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CCTV 공개로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최근 들어 발표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당당하면 CCTV를 공개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라, 이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민주당 쪽 입장입니다. 속과 추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건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비선하고 무속으로 국정농단을 불렀던 최순실 사태를 겪었고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못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실이 말로만 반박할 게 아니라 아예 명확한 증거로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아니라는 말만 해왔지 증거를 내보이면서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증명 방법이라는 거죠. 맨날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소랑 고발만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독선적으로 정치를 해왔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했잖아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감찰에 나섰거든요. 이율에 없는 탄압으로 법이 보장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언론과 방송사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압박의 근거가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없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방통위를 감찰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직자 업무 태만 등 공직기관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방치한다면 그게 업무 태만이라면서 본인들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취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언론과 방송사 탄압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정부나 권력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좋은 말만 듣고 싶으면 정치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 아예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엎어버려야죠. 군부독재 시절처럼 적나라한 폭력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이런 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삽질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유승민, 나경원, 이재명, 그 다음은 안철수 씨가 차단 대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는 실제 뉴스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사 결정을 하거나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인하고 뜻이 다르면 일단 차단하고 보고 좀 심하면 아예 징계 수준의 벌을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걸 알고 있음에도 억지로라도 발언을 내뱉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대통령 눈에 띄어야 하고 윤 대통령의 컨트롤 범위 내에 있어야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도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본인도 이런 뜻을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윤 대통령하고 다른 뜻을 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무섭다는 뜻이고요.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 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선이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개탄스러운 거냐면요.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두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정작 하는 일은 대통령 옹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뼘도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저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처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 정치 인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이미 안철수 씨는 문 밖에 났습니다. 친윤 정치인들이 프레임 씌우기에 들어갔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친윤 진영의 타깃이 이번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안 의원으로 옮겨간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윤핵관 의원 중에 이철규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 교체 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 윤심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비판한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같은 데에서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라는 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의 정치 행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안철수 씨한테 가짜 윤심팔이가 보성 사납다고 말하는 건 안철수 씨 편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판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결론이 딱 눈에 보이지 않나요? 윤 대통령은 본인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바꾸고 싶어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 앞가림도 못하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 의혹 제기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검찰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 정치적 수사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요. 자, 검찰이 이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해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 의혹하고 남경필 전 지사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면 됩니다. 정치적 프레임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기는 거라서 이것만 바로잡아줘도 매도해서 유감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이런 조치 없이 불평만 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